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 재벌 3세들의 마약 의혹, 이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남양그룹의 외손녀 황하나 씨를 둘러싼 논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황 씨를 봐주기 수사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남양유업의 이제 외손녀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 예전에 2015년에 종로경찰서에서 그 이제 조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학생 조아무개 씨가 구속됐던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조아무개 씨는 여기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예. 거기에 그 공범 또는 개별 혐의로 입건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황하나 씨거든요. 네. 근데 그 거기에 보면은 그 종로서에서 2017년 6월 이 7명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었고, 황 씨는 이후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여기 판결문을 보면 지금 황하나 씨가 여기에 8번이나 이름이 언급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대학생 조 씨 같은 경우는 황 씨에게 이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 씨 같은 경우는 이 마약을 판매했다, 유통했다라는 그런 혐의가 지금 있는 상태인데, 네. 판결문에 8번이나 언급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에서 또 혐의 없음 이렇게 종결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좀 이상하다. 왜 그러게요. 이렇게 된 상황이냐. 왜냐하면요, 지금 조 씨 같은 경우는 마약을 투약한 사람인데 처벌을 받았단 말이죠, 어쨌건. 네. 근데 지금 황 씨 같은 경우는 마약을 공급한 사람,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도 보면 마약 투약자보다는 공급자가 오히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돼요. 예. 그리고 처벌받아야 마땅한 상황인데, 예. 분명히 지금 유통한 또는 공급한 혐의가 있는데 왜 이것은 흐지부지되고 혐의가 없음 이렇게 되었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근데 네. 이전에도 이 황 씨가 차량에서 그 대마를 지금 한 혐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2번이나 이런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된 것은 뭐 경찰이나 검찰이 봐주기를 한 것이 네. 아니냐, 재벌의 자녀이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들고 있던 예.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이 황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신의 아버지와 경찰청장이 친하다라고 발언을 하는 녹취록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녹취록이 2015년도예요. 근데 네. 공교롭게도 2015년도에 마약과 관련된 유통에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녹취록에 보면 우리 아빠하고 삼촌이 경찰청장은 다 한다. 그리고 뭐 베프다, 베스트 프렌드를 베프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앞에다 개자를 하나 넣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정말로 친한 사이다. 이제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찰청장이 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 마약과 관련된 유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 받은 것과 유착 관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리가 의심을 그렇죠.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마약을 중간에 이제 유통에 관여했는데 이제 완전한 공급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부터 마약을 받아서 전달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조모 씨로 하여금 그 마약 대금을 자기가 공급 받은 사람한테 입금을 직접 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알선 정도 해당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적인 고금급이랄지 아니면 뭐 수출 수입 밀수랄지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마약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완전한 공급식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마약의 어떤 유통 과정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네네. 처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아마 경찰에서 황하나 씨에 대해서 마약 성분, 그러니까 정밀 검사를 한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소변이랄지 머리카락이 했었는데 이제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약 유통에 관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본인이 이전에 2011년도에도 대마초를 핀 걸로 이미 입건이 돼서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전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마약 일종의 전과로 보고 전력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필로폰 유통에 관여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고, 더군다나 공범 관계로 해가지고 조모 씨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그 의구심이 드는데, 저는 2015년도 녹취록에 경찰청장과 아빠와 삼촌이 굉장히 친한 사이다, 네. 이런 어떤 내용의 녹취록을 보면 뭔가 경찰하고 있었지 않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 녹취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일단 경찰 자체 이제 그 당시에 수사한 사람은 너무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당시에 그 마약 검사를 했었는데 네.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에는 관여한 게 거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랬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마약에 흡입한 거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하고 예. 또 마약 유통 과정에 대해서는 또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설사 기소유예가 됐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납득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 이전에 기소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기관과의 어떠한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수사를 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강신면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황하나가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고위급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번에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내사를 착수한 상태이고요. 예. 황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경찰이 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네. 황 씨가 일단 그 뭐 녹취 자료가 지금 시중에 도는 녹취 자료에 보면 예. 경찰과도 경찰청장하고 아버지가 뭐 친하다 그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대검의 중앙지검 뭐 부장과도 뭐 친하다. 그리고 뭐 방금 뭐 남대문 경찰서의 고위직을 만나고 예. 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뒤에서 윗선에서 어떤 재벌가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전의 사건들을 다시 이제 들여다 보게 될 것이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용을 보더라도 결국은 이 지금 의혹들 결국은 황하나 씨를 봐주기를 했었던 내용인가?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국 상습 투약 혐의로 입건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내사를 통해서 들여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또 반려가 되기도 했었다고 해요.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경찰이 이미 그 불기소 이제 혐의로, 그러니까 영장을 신청했을 때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올리지 않았던 그런 상태인 거예요. 내용이 부실했던 거군요. 그렇죠.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에 예.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돌려보냈던 그런 상태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통상 그 증거나 진술이 있으면 마약 검사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게 보통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반려하던 상황에서 이제 검찰과 경찰의 어떤 그런 수사 상황이 좀 미흡한 부분이 네네.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마약 혐의로 입건된 SK그룹의 장손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독이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약, 이제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면 뭐 필로폰이랄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네. 2004년부터 2004년 이전에는요. 대마에 대한 관리법이라 대마초는 따로 처벌받고요.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서 쓰는 의약품 중에서 약간 정신성에 문제가 일으키는 그런 그 약품에 대해서도 향정신성 프로포폴 의약품, 같은 그렇죠. 그런, 관리법 예. 위반으로 규제를 받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예. 그런데 2004년에 법이 통합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마약류라는 그런 거에 포함시키면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다 통합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대마가 됐건 이제 마약이 됐던 이것을 처음에 한번 해본 사람은 그다음에 반드시 다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약 사범들의 특징이 우리가 교도소에서 접견을 해보면 나는 그 솔직히 얘기하는 마약 사범 같은 경우는 빨리 나가면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게 마약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교도소에 정도의 있으면서도요. 그러죠. 그 정도의 어떤 중독성이 굉장히 심해요. 예. 그래서 방금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검찰이 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는가 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에 관련된 참고인들이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재벌 그룹과 관련된 이제 대마 중독 자체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SK그룹 장손 이제 최영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어요. 네. 우리가 담배를 꼴초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일종의 대마 꼴초 정도로 투약을 많이 했습니다. 45g 정도를 받았는데 네. 보통 한 번 필 때 0.5g 정도를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90회 분량이에요. 그러면 구입 즉시 바로 대마를 흡입했기 때문에 적어도 90회 이상을 흡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걸 공급해 준 사람이 이제 이모 씨인데 네. 이모 씨도 해외 유학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 씨에 의하면 이 재벌 3세 말고 또 다른 부유층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추후에도 또 다른
마약을 손댄, 마약을 흡입한 그런 피의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K그룹에서는 호기심에 구입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뭐 18차례나 대마를 흡입했다고 하는 걸 보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중독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일단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대마에 대해서는 그 해외에서는 뭐 대마초는 거의 합법화된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약류 중에서 대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초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대부분 않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이 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상습적이죠. 예. 더군다나 양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구속 가능성이 크고 또 구속하지 않으면 계속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영장 발부의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오늘 오후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는데 과연 구속 여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